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을 뒤흔들었던 엄청난 함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3.1운동, 우리 민족의 뜨거웠던 심장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메아리치는 듯한 이 자유를 향한 외침. 정말 이 작은 외침 하나가 나중에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사진 한 장에서도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한마디가 있었죠.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우리 민족 전체의 심장에 뛰는 소리,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대체 어떻게 이 하나의 외침이 전국을 뒤덮는 그런 거대한 함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작을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손에 총칼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태극기, 그리고 목소리. 이걸로 일제에 맞선 거죠.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 비폭력 저항이야말로 우리는 무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평화로운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가 글쎄 순식간에 전국 2,000곳이 넘는 곳으로 번져나갔다고 해요. 학생, 상인, 농민 이런 계층이나 신분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냥 하나가 돼서 거리로 나온 거죠. 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민족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움직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씨앗은 언제, 어떻게 뿌려졌을까요? 우리 함께 역사의 흙을 살짝 파헤쳐서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1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분노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이른바 민족자결주의가 쫙 퍼지면서 희망의 불씨를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종 황제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정말 불 붙기 직전에 장작더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억압, 희망, 그리고 분노, 이 세 가지가 딱 만나서 거대한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대한 역사 뒤에는 항상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작은 마을에서는 이 거대한 자유의 외침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곳은 바로 광동면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졌던 저항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3.1운동과는 또 다른 아주 생생한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300명. 이게 무슨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시위 규모가 아니에요. 바로 이 광덕면이라는 정말 작은 지역에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주민들의 숫자입니다. 당시 인구를 생각해보면요. 이건 거의 모든 주민이 다 거리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정말 대단하죠? 시간은 1919년 3월 31일입니다. 광덕면의 향교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일본 경찰 주재소였습니다. 근데 손에 든 걸 보면 총 같은 건 없어요. 오직 태극기뿐.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함께 외치는 그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하는 증언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함성이 하늘을 뒤흔들 정도였다. 와, 상상이 가시나요? 그 간절하고 뜨거웠던 외침이 지금 제 가슴에도 막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함성에 돌아온 건 차디찬 총성이었습니다. 비폭력 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쏜 거죠. 마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그 손에 총알이 날아와 박힌 것과 같았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독립을 위해 치러야만 했던 그 값비싼 대가,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희생된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충고 선생님입니다. 원래 대한제국 관리셨는데 나라를 빼앗기니까 바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을 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3월 31일 제자 15명을 이끌고 시위의 가장 앞에 섰다가 결국 경찰이 쏜 총에 쓰러지고 맙니다. 스승은 그렇게 떠나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 가슴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년 동안이나 스승의 묘를 찾아와서 벌초를 하면서 그 정신에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죽음조차 끊어내지 못한 이 사제의 정, 어쩌면 이게 바로 3.1운동을 관통하는 진짜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애국지사 이능직 선생입니다. 이분도 그날 시위에 참여하셨다가 일본 경찰이 쏜 총에 오른쪽 어깨를 맞으셨어요. 총알이 어깨를 꿰뚫었지만 그의 독립 의지만큼은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아예 고향을 떠나서 전국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가셨죠. 그러니까 광덕면에서 시작된 그의 외침은 결코 그 작은 마을에서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광덕면에서 울려 퍼졌던 작은 외침들,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역사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세요. 1919년 3월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온 이 함성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 달인 4월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토록 바라던 염원이 현실이 되고 그저 외침인 줄만 알았던 목소리가 한나라의 초석이 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그냥 한번 일어났던 시위, 그걸로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독립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그 뜨거웠던 함성,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바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온전히 우리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